안녕하세요. 위너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한 리더팀 파운더스 에메랄드 배영주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스피치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성취해서 A65 지중해 크루즈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의 스피치 주제는 쉽다 에메랄드인데요. 리더님들 방송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시작! 쉽다 에메랄드. 네. 저는요 2016년 7월에 회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는 파운더스 PT로 마감을 하면서 두바이 여행 처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년도에는 파운더스 사파이어, 그리고 올해 8월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성취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파운더스 PT를 도전을 할 때는요, 한 번 SP를 했었고, 그리고 한 번 15%를 했었고요. 평균 12% 정도 하는 정말 부족한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행이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PT를 도전을 할 때 여행을 목표로 도전을 했습니다. 여행이 목표였기 때문에 PB가 1000만이 아니라 1280만 PB였습니다. 1000에서 280만 PB가 더 많은데 그 당시에 그 PB가 왜 이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도전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가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년 동안 저는 제 머릿속에서 이 여행이라는 두 글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는 이 두 글자를 늘 가슴에 품고 1년의 시간을 초집중을 했는데요. 1000만 PB를 마감을 하면 스폰서님한테 전화가 와요. 1000만 달성 축하한다는 전화가 오면 저는 스폰서님 저 여행 점수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제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말을 저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전혀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요. 제가 온전히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두바이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그때 여행을 도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10,000원 PB도 소중하게 였습니다. 여행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10,000원 PB도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원포원 주문이 들어와도 정말 감사하게 제가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혹시 리더님들 내가 도전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 상황을 보고 나 지금 힘들겠다,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리더님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사업의 비밀이죠. 믿음을 붙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앞서가신 리더님들이 해내셨기 때문에 나도 분명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순간순간 힘들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냥 한번 해보자. 한번 가보자 라는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파운더스 PT로 여행을 도전할 때 2년 후에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될 거야 라는 생각은 그 당시에는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계획도 없었고 꿈도 꿀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도 이룬 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을 하면 어느 누구도 다 이룰 수 있는 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에게 어떤 핀 도전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파운더스 PT로 여행 도전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했던 도전이고, 그리고 또 어떤 도전의 근력이 없어서 그런 근력을 만들면서 했던 도전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하지만 제가 파운더스 PT를 도전할 때 1000만이 아닌 여행의 점수 1280을 잡고 도전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는 보석핀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고, 또 파트너를 도울 수 있는 근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저의 그 뜨거운 1년 도전, 그 1년의 시간이 제가 파운더스 에머랄드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전해야 우리 파트너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번의 그 뜨거운 도전, 내 글을 확장시키기, 그런 도전을 꼭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팀은 서은의 스폰서님을 중심으로 한 신생팀이었어요. 신생팀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도 많고 또 사소한 실수도 많았겠죠. 예. 그런데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불평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어떤 도움을 받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1도 진심으로 1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홈미팅 때 스폰서님이 집이 덕소인데 덕소에 오셔서 홈미팅을 열어주시죠. 근데 홈미팅 하면 이제 인덕션하고 워크하고 몇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초기 사업자인데 사업자 마인드도 없고 또 주부였던지라 정말 그 제품을 사기에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지 않고 좀 늦게 샀는데 스폰서님이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싸가지고 덕소까지 오셔서 홈미팅을 해주시는데 한 번도 정말 예쁘게 언니 홈미팅 하실 때는 이런 제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필요하니까 사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고 예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싫은 표정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 파트너분께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결단했을 때 이런 제품은 필요하니까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강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파트너분을 보니까 또 그분의 파트너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위너스 우리 안에서 섬김의 리더십이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좀 작은 일, 어떤 사소한 일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심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불평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거 전에 어떻게 옮기지? 저희 팀에서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오늘 좀 적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복이란 우박이나 비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다 하고 명확하게 집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든 복을 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진심으로 대한다. 그러다 보면 그를 통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도 소개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 보면 그 작은 복들이 쌓여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주위에 그 누구도 머뭇거림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야 한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먼저 어느 누구에게든 복을 주는 사람으로 다가가면 그분도 나에게 복을 주러 오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또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복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섬김의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선포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이미 에머랄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리더님들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이미 에메랄드다. 네, 이렇게 나는 이미 에메랄드다 라고 선포하시고 에메랄드다 마음 먹고 에메랄드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내 행동을 바꾸기를 다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나의 파트너들에게 나는 이미 에메랄드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떤 모습을 바꿔야 하는지 항상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는 건데요. 우리 11월에 이제 김종수 스폰서님께서 우리 스페셜 리더 미팅 때 또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버려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또 파트너들의 불만은 파트너 독립 등한시, 모욕적인 언사, 솔선수범의 자세가 부족.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여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리더가 되자. 파트너들이 닮고 싶은 리더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저께 8일날 다이아몬드 스쿨이 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그 김희정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메이는 에너지를 주는 사업인데 내가 에너지를 주려면 내가 먼저 에너지로 충만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먼저 후원하는 게 중요한데 나를 후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후원할까, 나를 채울까에 대해서 리더님은 한 달에 3권에서 4권 정도의 책을 읽으신대요. 그런데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읽으시고 또 파트너들과 똑같은 책이 아니라 더 많은 책, 한 달에 2권에서 3권 정도의 더 많은 책을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PT가 된 이후로는 항상 내 모습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PT가 되었을 때 저는 나의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차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차가 한 대였는데 또 저희 남편이 운전할 때 출퇴근할 때 차를 운전하고 다녀서 제가 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했고 그래서 동네 마트 외에는 별로 운전한 적이 없어서 운전 실력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PT가 되니까 스폰서님의 도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내가 파트너들을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운전을 바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분당 혁신 그 서울대 그 센터에 그 미팅이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미팅장까지 저 홀로 정말 용감하게 차를 끌고 갔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차는 앞으로 내가 좀 이용하겠다라는 부탁을 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저는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의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투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팀을 이끄실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이 A4 용지의 두께는 보통 0.1mm예요. 근데 이 A4 용지를 제가 이렇게 접어요. 1번, 2번, 3번 접어요. 30번 접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73km가 돼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죠.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축구에 100가지라는 기술이 있고 A라는 어떤 선수는 B라는 선수보다 51가지의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B라는 선수는 A라는 선수보다 기술이 49가지가 좋아요. 49가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선수가 연봉이 만약에 3,200만 원이다. 그러면 A라는 선수는 한 얼마를 받아야 공평할까요?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51가지가 더 좋은 선수는 한 연봉이 한 3,400만 원 혹은 3,600만 원 정도 받으면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회에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1가지의 기술을 가진 선수의 연봉이 3억인 거예요. 그 작은 차이 때문에 3억을 줬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프로에서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30번을 잡으면 1073kg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복리의 법칙이 숨어 있어요. 노력의 복리의 법칙. 중요한 것은 30번이 아니라 한 번 더 31번을 적으면요. 어떻게 되죠?
2000km가 넘어가요. 30번과 31번의 차이는 한 번의 차이가 아니에요. 1000km와 2000km의 차이예요. 접으면 접을수록 그 배 이상이 차이 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력의 복리의 법칙이고 한 번 더라는 법칙인데, 이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 30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예요. 32번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바보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배가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노력을 멈추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서 노력을 멈춰버려요. 30번과 31번은 한 번의 차이가 아닌 거예요. 30번과 31번은 30번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러면 32번은 뭐냐? 31번이 또 한 번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한 번 더 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한 번 더는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한 번 더에 만약에 노력에서 오는 엄청난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크고 신비한 것들을 직접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6일 약국 갑시다 이 책에 또 좋은 부분이 있어서 또 적어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은 자의 변명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12명 중 10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명의 논리에 동화되지 않고 2명의 편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단정 짓는 버릇이 있다.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불가능하다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한다. 예.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는 이런 10명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런 믿음을 배우고 또 2명의 편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변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할 때 1년 후의 나의 모습, 그리고 3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성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